안녕하세요. 거꾸로 읽는 통증 이야기 통증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학박사 박정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프롤로 치료에 관해서는 이전에 많이 여러 번 영상을 올렸는데, 프롤로 치료를 많이 쓰는 경우, 쓰면 안 되는 경우, 적응증과 비적응증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랜만에 프롤로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알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본편 내용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고, 그리고 만성통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클리닉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진찰해보고 상담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이전에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프롤로는 기본적으로 염증 부위, 특히 인대 주변의 염증 부위에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 주사를 인위적으로 주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과하게 일으켜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롤로를 어떤 때 주로 쓰게 되고 어떤 때는 좀 쓰면 안 되는지, 적응증과 비적응증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롤로 치료는 이제 가장 큰 적응증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치료라든지 주사치료 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주사를 저희가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주사를 이제 반복해서 오래 쓰게 되면 부작용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 주사 치료를 반복해서 계속 장기간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좀 끊고 스테로이드 프리,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없는 치료를 좀 유지해야 되는, 좀 쉬는 기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쓰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좀 쓰고 스테로이드를 좀 쉬는 기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휴지기, 쉬는 기간에 이 프롤로로 주사제를 바꿔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안 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이전에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으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써가지고 좀 쉬는 기간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롤로로 주사제를 변경해서 치료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 치료를 하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휴지기가 좀 지나고 나서 통증이 심해지면 다시 이제 신경치료나 스테로이드가 적용된 주사를 또 써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안으로서 이게 스테로이드 쓰는 치료를 하다가 좀 쉬는 기간을 만들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분 자체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부정행위를 겪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통증 클리닉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고농도로 장기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의 선택에 의해서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주사를 절대 맞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환자분 선택에 의해서 스테로이드 프리한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쓸 수 있는 주사가 이제 뭐 DNA 주사도 있고 프롤로 주사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비주사요법 같은 걸 써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환자분이 거부하신 경우, 내가 신념으로서 안 쓰겠다 하시는 부분, 싫어하시는 부분, 거부하시는 경우 우리가 프롤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기존 신경치료를 쭉 주사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주사치료에 별 반응하지 않는 그런 통증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이제 같은 주사로 진행하는 것보다 주사를 한번 바꿔보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경치료를 이렇게 쭉 하다가 별로 주사에 반응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프롤로 치료로 이제 주사를 바꿔서 한번 적응해보는 그런 방법이,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롤로 치료를 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자마자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몇 번 꾸준하게 맞아야 좋아지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의사하고 환자가 좀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몇 번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좀 나오고 주사 맞으면 오히려 더 아파지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환자들이, 아니 주사 맞았는데 왜 더 아프냐고 하면서 이제 이 주사 치료
과정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롤로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환자분이 이 치료를 잘 이해하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해야 이 치료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의사 간의 유대관계가 좀 신뢰관계가 톡톡하게 있어야 이 치료를 좀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이 병면 아픈 곳 자체가 인대 주변, 뼈나 인대 주변 딱 붙어 있는 부분에서 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근육만 아프거나 딱 신경만 아픈 경우에는 프롤로가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 주변, 근막 주변, 뼈 주변 이 부분에 통증 부위가 딱 있을 경우에는 프롤로를 이제 우선적으로 치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프롤로를 설명을 드리고 초반부터 프롤로를 적응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치료를 프롤로로 치료를 바꿔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환자분 상태라든지 병의 진행 상태라든지 중증도라든지 기존의 합병증 경험이라든지 환자와 의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복합해서 저희가 치료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프롤로 치료를 보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